2023년 5월 18일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011년 내전 발발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고문, 잔혹한 포갑 정치 등의 이유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알 아사드 대통령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 비싼 몸이 돼 돌아왔습니다. 전격적인 결정 배경엔 사우디가 있었습니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내전 과정에서 범시아파인 알 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최대 후원자인 시아파 맹주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었으나 지난 3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손을 잡았고 아랍연맹 일부 회원국을 설득해 시리아의 복귀를 끌어냈습니다. 사우디의 태세 전환 명분은 중동의 단결이었습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우디가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의 재건을 도와 우군으로 삼고 시리아를 앙숙, 이란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동 패권을 장악하려는 사우디와 막대한 복구 비용이 필요한 시리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연맹 복귀 논의는 지난 2월 튀르키예 강진을 계기로 아랍 국가들이 원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시리아와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면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23년 3월 6일 최근 고조되는 이란 위협에 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영내 동맹국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스라엘,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 요르단에 도착했다고 미국 관리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중동 순방에서 이란이 지역 안정에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방공망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한 다자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는 가운데 2023년 3월 11일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산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중동의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해내며 외교적 존재를 알렸습니다. 2016년 단교한 두 나라가 7년 만에 복교하고 대사관을 다시 열도록 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2023년 3월 12일 앙숙 이란 사우디 관계복원 합의에 예멘 시리아 내전 종식 기대감. 사우디와 이란 간 합의로 예멘 내전은 종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간 반목이 낮아지면 사우디, 시리아 간 화해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카이로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대사급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의 관계는 2013년 이집트 군부가 직선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를 축출한 뒤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터키 총리였던 에르도안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군부를 맹비난하고 무르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이집트 대통령인 LCC가 주도했던 과도 정부는 이런 에르도안 총리의 행동을 내전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이슬람권 진영 다툼의 두 축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중동의 해빙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과 회담했고 사우디 외교수장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은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걸프 협력회의 6개국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은 사우디 제다에 모여 시리아 내전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리아의 연맹 복귀 여부는 내달 19일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인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치 않은 관계였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도 외교 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UAE와 카타르 외교 관리는 향후 몇 주 안에 외교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사우디를 위시한 UAE, 바레인, 이집트는 2017년 6월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과 테러 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를 선언했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시리아 내전 및 쿠르드 무장 세력과 관련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및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2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선 각국이 시리아의 안보 강화와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실질적 조처에 대한 논의를 했고, 특히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함께 시리아 내 극단주의 세력 퇴치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4개국 모두 시리아의 영토 보존에 대한 열망과 시리아 난민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4일 시리아를 방문 중인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의 패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저항군과 지역, 이슬람 세계의 단결과 응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항상 이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이슬람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랍연맹에 복귀한 시리아의 알-아사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예정인 UN 기구회의에 초청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UN 기후회의에 알-아사드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다면 시리아에 제재를 가한 서방 지도자들과 같은 장소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8일 미국 국무부가 시리아의 아랍연맹 재가입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시리아의 아랍연맹 재가입과 관련해 시리아는 아랍연맹에 다시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아랍 파트너 국가들은 아사드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시리아의 오랜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중동의 여러 나라들의 역학관계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가 드디어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아랍연맹에 다시 재가입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1일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란의 최대 적성국 이스라엘에서는 중동 지역 반이스라엘 전선 구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네티냐후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을 계기로 바레인, UAE와 군사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이스라엘은 사우디와 관계 강화로 이란에 맞설 중동판 나토를 추진했었습니다. 야권 지도자인 라피드 전 총리는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총체적이고 위험한 외교 정책의 실패라며 이는 이란에 맞서 우리가 구축하기 시작한 지역 방어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38장 6절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아랍연맹에 시리아가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아랍의 많은 이해관계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와 예루살렘 문제가 장차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갈등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튀르키예 대선의 결과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향방과 향후 러시아, 시리아, 이란의 연대 강화가 이스라엘의 앞날에 큰 어두움을 드리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